특별검사 출신 박영수, 올해 나이가 이분도 이제 81살이 됐군요. 그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불렀던 그 사건 수사를 맡았던 특별검사입니다. 박영수. 이분은 그 할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주 읍장을 지내시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박영수 특검의 아버지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아주 유명한 판사였습니다. 향판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박영수, 어느덧 71살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그 좋은 집안에서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 종교학과 나왔다가 고려대 대학원에서 법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고려대, 그다음에 그 졸업하던 해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집안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런 분인데 지금은 아주 이 부끄러운 일에 그렇게 연루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마치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이른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그 특혜 의혹 사건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름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두 사람만 꼽아봐라. 가장 부끄러운 이름을 두 사람만 꼽아봐라. 본인들은 물론이고 그런 분들이 최상위 공직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같은 시대에 호흡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네가 부끄럽다 했을 때 그 부끄러움까지도 짊어져야 될 두 사람만 꼽으라면 한 사람은 권순일 대법관이고 한 사람은 박영수 특검입니다. 이 이름이 거론 그 사람이 그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판단은 일단 밀어놓겠습니다. 이 대장동만 따로 놓고 봤을 때 정말 너무나 너저분하다고 할까요? 돈 문제에 이렇게까지 연루가 될 필요가 있을까? 특별검사를 했으니 본인 물론 일현이와 가족들 웬만큼 건사할 만큼 국록도 먹었을 테고 또 변호사로서 수입도 웬만큼 있었을 텐데 대장동 그 일당들하고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혀가지고 이럴 수가 있을까?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게 다 50억 클럽의 멤버들입니다. 김만배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이번 일만 잘 되면 아이고 그 50억이 문제겠습니까? 50억 중에 일부가 건네간 사람도 있고 다 건네간 사람도 있고 약속만 받은 사람도 있고 받은 약속 중에서 얼마가 건너간 사람도 있고 있는데 대장동 일당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나라의 국록을 먹는 법조인으로서 그 최상층까지 올라갔던 국민적 신망을 한 몸에 모아야만 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 이 모양 요꼴이더라. 아유 부끄럽다 했을 때 그 이름이 바로 박영수, 권순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200억을 약속받았다는 거죠. 이번 일만 잘 되면 200억이 갑니다. 200억을 현찰로 주지 않고 물건으로 주겠습니다. 땅도 주고 상가 건물도 주고 단독주택 2채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계가 200억이 되도록 주겠습니다. 현금이 건너간 것만 8억이라고 하지요. 지금 이제 돈이 건너가는 게. 이제 오늘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오늘 뉴스가 되는 거는 구속영장을 드디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부장검사 엄희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받아가지고 이제 구속 여부가 드디어 철창에 갇히게 되는, 부끄럽지요.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사람이 후배 검사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당하는 그런 피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재물을 받았다 이겁니다. 재물을 받아도 죄값을 치러야 되고 재물을 받기로 약속만 했어도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제 박영수하고 그 밑에 양재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검이 있으면 특검 옆에서 거의 뭐 비서 겸 또는 업무 보좌 겸 하는 특검 보좌, 이제 이걸 특검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진 있네요. 왼쪽이 박영수 특검, 오른쪽이 양재식 특검보. 양재식은 전라북도 김제 출신입니다. 그리고 서울 법대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양재식은 어렸을 때부터 박영수하고 거의 20여 년 동안 일을 같이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수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양재식 특검보입니다. 그러니까 특검보로 데려갔겠지요. 지금 현재 저 두 사람은 같은 로펌에 있습니다. 로펌 이름은 강남. 강북 강남 할 때 강남입니다. 강남이라는 법률 회사에 둘이 같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저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돈을 받고 또는 받기로 약속을 하고 뭐 그런 심부름을 양재식이 다 하고 모든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다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모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저 사람들이 또 저렇게 직접적으로 엮이게 됐느냐. 저 박영수 전 특검이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이사회의 의장을 검찰 쪽의 실력자 박영수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럴 때 이제 이 대장동 일당 입장에서는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대장동 개발을 하기 위한 대장동 개발에 참여를 해서 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콘소시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이름이 성남의 뜰이라는 콘소시엄인데 이 콘소시엄에 큰 은행이 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조건이 유리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은행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꼼짝 못하고 그 대장동 일당들이 만들어 놓은 성남의 뜰이라는 콘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누구를 움직이면 될까 찾아봤더니 박영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영수한테 우리은행이 성남의 뜰이라는 콘소시엄에 참여만 하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특검님을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200억 아까 말씀드린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은행이 이거를 이사회 의장 박영수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은행 쪽에서는 이게 간단한 그런 청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우리 은행 내규에 따르면 이제 그걸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수익도 있는 반면에 그 위험 요소, 리스크가 큰 거는 이제 참여를 못하도록 그렇게 내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를 못한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박영수 입장에서는 아니 이사회 의장인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그 참여가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 여신의향서. 직접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는 못하지만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개발 자금이 필요할 때 우리은행이 그 개발 자금을 대출은 해줄 수 있어. 이게 여신의향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신, 돈을 꾸어준다. 의향서, 인텐션, 뜻이 있다. 이겁니다.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다? 1,500억. 1,500억짜리 여신의향서를 써준 겁니다. 우리 은행이. 대단하죠. 이것만 해도. 저 개인적으로 제가 봉급받는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인데요. 오늘 제가 오후에 신한은행에 가서 저한테 여신의향서 하나만 써주세요. 그러면 과연 써줄까요? 써준다면 얼마까지 써줄까요? 제 이름으로 빌릴 수 있는 돈. 저희 동료끼리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이 박영수는 1,500억짜리 김만배, 남욱 이 일당들이 원했던 그 여신의향서 1,500억짜리를 떡하니 우리 은행에서 받아낸 겁니다. 그거를 성남의뜰 콘소시엄이 성남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걸 제출하는 거지요. 우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은행이 발급해준 1,500억짜리 의향서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봤을 때는 콘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신의향서를 1,500억짜리나 써줬으니 박영수한테 반드시 보답을 해야지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에 준 돈이 3억. 이 돈은 2015년에 박영수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을 줍니다. 선거는 떨어졌습니다. 대한변협 회장은 못 해먹었습니다. 박영수.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표로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박영수하고 양재식하고 특검하고 특검보가 2014년 연말쯤에 200억 받기로 약속을 받은 바 있고 또 그중에서 이제 200억은 받기로 약속을 했던 거고 상가하고 단독주택 2채 그래서 이제 200억이고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은 직접 돈을 받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김만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여신의향서를 최종적으로 성공을 시켰다. 그래서 5억 원을 또 따로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5억 원을 받는 돈은 또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5억 원을 받았습니다. 5억 원을 받았다가 그 돈을 화천대유에 그대로 투자를 합니다. 돈 세탁이죠, 일종의. 돈은 합법적인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5억 원을 받았다가 그랬다가 뭐 자문료 뭐 이런 걸로 이제 받은 것처럼 하겠지요. 5억 원을 받았다가 그 돈을 다시 대장동 일당들한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수익금으로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의 수익금이 발생하겠지요. 10배. 그래서 50억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겁니다. 50억만 받겠습니까? 이 박영수 특검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특혜 받은 돈이 약 25억쯤 된답니다. 아파트도 받고 또 뭐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25억이
박영수 특검 때문에 받은 혜택인지 아닌지 이건 이제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더 밝혀지겠지요. 그래서 그것도 합해지면은 받은 돈이 이제 더 늘어나는 겁니다. 25억 플러스 아까 받았던 8억 플러스 그러면 33억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받은 거 200억. 약속받은 돈도 직접 받은 돈만큼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너무 제 말이 복잡해질까 봐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 김만배 이 대장동 일당들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박영수한테 주고 그게 아닙니다. 김만배하고 남욱은 얘네들 또 뜯어낼 때가 있는 겁니다. 참 먹이사슬이라는 게 기가 막히지요. 성남시도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쪽은 갑 중에 슈퍼갑이죠.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있는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건 그냥 슈퍼갑. 그 위에는 이제 이재명.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는 이제 대장동 일당 이른바 김만배, 정영학, 남욱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남의 뜰이라는 콘소시엄을 차려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사인데 이 사람들이 갑질을 할 수 있는 데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어디다가 갑질을 하느냐? 분양 대행사. 아파트를 다 지어놓으면 이걸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분양을 시행사가 하지 않고 분양 대행사가 있습니다. 이 분양 대행사의 이름이 더감. 회사 이름이 더감. 그 다음에 이 시행사가 아파트도 짓고 뭐 땅도 고르고 뭐 이 토지 개발을 해야 되는 그 이른바 토목 사업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면 이 대장동 개발을 맡은 시행사가 토목 사업도 불화를 주는 거고 분양 대행도 불화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로 분양 대행을 하는 더감이라는 회사하고 토목을 받는 금강 인프라코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김만배하고 남욱은 또 슈퍼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김만배의 화천대유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현금이 얼마가 왔느냐? 42억 5천만 원. 그런데 이 분양 대행업체의 더감이라는 이 분양 대행업체의 대표가 이기성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기성이라는 사람이 박영수의 친척 관계입니다. 얽히고 설키죠. 그래서 이기성이라는 사람이 김만배하고 남욱하고 한 몸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박영수한테 5억을 주는 겁니다. 그럼 박영수가 5억을 받아갖고 이 돈을 다시 화천대유에 맡기는 겁니다. 약속대로 몇 년 뒤에 이게 50억이 돼서 돌아오는 거 맞지? 확실히 해. 지금 이러한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물론 박영수 전 특검 본인은 전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이 떨어지는지의 여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검찰 쪽에서는 박영수 특검은 물론 이러니와 양재식 특검포 그 관련자들이 시간만 나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따라서 시급히 구속 수감시켜야 한다. 지금 검찰 쪽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 박영수 변호사를 특검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한 사람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같은 목포를 기반으로 한 정치를 했던 이제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이 박영수하고 DJ 정부 때 청와대에 같이 근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고향도 같고 청와대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근무도 같이 했고 하니까 이 박영수하고 박지원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검으로 적극 추천을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박영수 특검 50억 클럽 그 멤버로 거론된 사람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름 중에 하나로 지목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 드디어 이제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9개월 만에 참 지지부진합니다. 그죠? 네. 1년 9개월 만에 무려 1년 9개월 만에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 치러졌고 지방선거 치러졌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우여곡절들이 지금 굽이굽이 넘어오고 있는 이때와 이제 비로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재판거래 의혹도 좀 수사에 박차를 해서 가부간에 좀 결론에 도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